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12연기 인과적 구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납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죠.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이것인데, 이것을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 세조께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의 인과적 발생을 설명했어요. 여기가 12연기의 가장 핵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동영상 84와 동영상 85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주제죠. 삶이란 무엇인가를 모른 채 사는 것과 삶이란 이런 것이다를 알고 사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엄청난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잘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경험의 과정을 삶이라고 정의할게요.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경험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부 합해서 산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경험하려고 여행도 다니고 경험하려고 친구를 만나서 경치 좋은 곳에 차도 마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경험이라는 말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경험한다는 이 말의 개념은 행위와 행위를 인과적으로 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 경험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행위를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지속적인 행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위와 어떤 행위를 인과적으로 결합하냐? 인식행위를 인과적으로 결합해서 경험을 만들어요. 산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과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경험한다는 말은 인식한다는 말과 그 의미를 같이 해요. 그리고 인식한다는 그 행위를 인과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 인과적 결합은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작이라고 하죠. 행위와 행위를 인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인과적으로 결합을 시키는데 이 결합을 시키는 행위가, 기능이 자기예요.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경험은 행위와 행위를 인과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자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행위와 행위를 인과적으로 결합하고 있는가? 행위와 행위를 인과적으로 결합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행위와 행위를 인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경험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와 행위를 인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의미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경험은 음식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음식의 이름이 의미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가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의 의미는 밖에 없어요. 의미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내부에서 인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의미를 만드는 작용인데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원하냐면 만족스럽고 즐거운 의미만 원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의미를 자기가 인식 속에서 자기 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인데도 저 외부에서 나에게 그런 만족스럽고 즐거운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복잡한 거야. 그리고 그런 만족과 즐거움이 없으면 밖에 있는 것들을 헐뜯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기억해요. 깊은 산속에서 벙어리 애꾸는 동생하고 똑똑한 형님하고 수행하면서 산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눈 한쪽이 없어요. 또 말은 반벙어리예요. 의사표시가 잘 안 되는 동생이지요. 그런 동생하고 똑똑하고 아주 잘난 형이 깊은 산속에서 같이 수영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았는데 어느 날 형이 밖에 나갔어. 나가면서 그랬어.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까 대접 잘 해라. 너는 말을 하지 마.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형 말대로 차를 내주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 그랬더니 손님이, 여기서 손님은 객승이에요. 객승이 속으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냈어요. 저 꾹 담은 입 좀 봐라.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도 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객승이 손을 하나 이렇게 치켜드렸어요. 그랬더니 동생 스님이 이렇게 손을 치켜들어요. 객승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단하구나. 역시 내가 잘 봤지.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치켜들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주먹을 불끈 내놨어요. 그때 객승은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황급히 그 절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산을 올라오는 형님 스님을 만났어요. 서로 예를 갖추고 대화를 나눕니다. 두 분이 어찌 이렇게 해질녘에 산에서 내려가십니까?
그랬더니 객승이 그 스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길래 제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이 부처님이시여. 이 부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 하고 손 하나를 내놨더니 동생이 손가락을 두 개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 객승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놈아, 부처님만 중요하면 뭔 소용이 있냐. 부처님이 설하신 법도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질 수가 없어서 세 손가락을 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지. 불법승 삼보가 중요하잖아. 그랬더니 동생이 결연한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져서 제 턱 밑에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다 하라지 인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스님 처음 봤습니다. 형님 스님이 절에 올라와서 동생 스님을 찾으니까 동생이 막 씩씩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그 반벙어리 말로 들어보니까 이런 뜻인가 봐요. 형 말대로 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딱 먼저 말을 거는 거야. 야, 너 눈 어떻게 하나밖에 없어. 너 애꾸눈이구만. 그래서 화가 내가 나가지고 그래 잘났다 이 자식아. 너는 눈깔이 두 개구나. 했더니 멈추지 않고 나를 또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거 하나 내 거 두 개 합해서 세 개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참았어. 너 죽을래? 그랬더니 내 주먹이 무서웠던지 일어나서 달아나 버린 거야. 이 객승과 애꾸는 스님의 의미 생산법이 이렇게 달라요. 의미라는 것은 전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탐욕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의미를 만드는 일이에요. 의미를 만들어서 그 의미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즉 경험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인간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튼 우리가 애타게 경험을 원하는 것은 그 경험 속에 의미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산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은 경험의 과정이죠. 이 경험은 인식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인식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인식과 인식, 즉 인식 기능과 인식 기능이 인과적으로 결합을 해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인과적으로 결합하는 이 의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자비라고 그래요. 세종께서는 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연기를 설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종께서 12연기를 설하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측면은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연기를 설하셨다. 경험이 의미를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 경험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생로병사가 있어요. 세종께서 경험을 설명할 때 그 목표가 뭐냐면 생로병사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세종께서 설명한 경험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그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그림은 안이비설신이 의문에 전향되고 의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이 안이비설신 5가지 오문에 전향되는 그런 작용을, 인과작용을 설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안이비설신은 보이잖아요. 근데 의는 안 보이잖아요. 의는 왜 안 보일까요? 이 의는 몸 안에 있는 인식기관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는 의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정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이 안 보이니까 세종께서 이 몸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다고 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안이비설신이라는 이 몸 안에 의가 있다고?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의가 있는 이무. 이때 의는 어떤 기능을 가진 기관이냐면 정신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정신하는 기능은 3가지가 있죠. 첫째, 감정을 만들어내요. 둘째, 해석을 만들어내죠. 셋째, 의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의는 수상행이 일어나는 정신기관이죠. 무엇에 대한 수상행위냐? 안에서 들어온 대상에 대한 수상행위겠죠.
내지 이비설신에서 들어온 대상에 대한 수상행위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이쪽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세종께서 설명하신 경험 구성의 원리를 오늘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종께서는 인간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과정을 조건으로 의식적 과정이 생겨나고 의식적 과정을 조건으로 심리적 과정이 생겨난다. 이게 모든 거예요. 간결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종께서 어떻게 경험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셨냐? 경험이란 물리적 과정을 조건으로 의식적 과정이 생겨나고 의식적 과정을 조건으로 심리적 과정이 생겨난다. 이것이 경험의 원리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 과정은 뭐냐? 의식적 과정은 뭐냐? 심리적 과정은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물리적 과정은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 의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말 엄청 많이 했는데 의가 물질이에요. 의가 물질이고 물질 기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 인도인들은 이 의를 안, 이, 비, 설, 신과 차원이 다른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 감각기관, 5가지 이식기관이 물질로 되어 있듯이 의도 물질로 되어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적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 의의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본다는 것은 물리적 기능이 일어난 거예요. 물리적 기능의 특징이 뭐냐면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극. 그렇다면 물리적 기능은 몇 가지 유형이 있겠어요? 6가지 유형이 있겠죠.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6가지 유형의 물리적 기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이 몸에서, 육처에서. 그런데 이 물리적 과정은 2가지 유형으로 또 구분이 돼요. 하나는 내적인, 또 하나는 외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내적인 과정은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외적인 과정을 받아들이는데 낯설어 하더라고요. 이 물리적 과정 밑에다가 의의를 가만히 써놓은 것은 뭐예요? 6가지 유형의 물리적 과정 중에서 의의가 중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의의를 써놨더니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야. 이 의의가 어떻게 해서 물질이냐고. 이 의의를 우리가 정신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정신이라는 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신은 물질과 다른 것이야. 이렇게. 그 선입견을 버리라고. 정신이라는 것은 안, 이, 비, 설신처럼 다른 물질의 기능을 지금 언어로 표현한 말이에요. 동영상 85번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안 하는 기능, 이하는 기능, 비하는 기능, 설하는 기능, 신하는 기능이 뭔가. 그리고 이것들이 의에 들어와서 의하는 기능과 결합되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의라는 물질 속에서, 물질 기능 속에서 식이 생겨나요. 한번 다시 상기해 봅시다. 세조는 경험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경험의 원리는 3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과정, 하나는 의식적 과정, 하나는 심리적 과정. 세종께서는 이 3 과정을 조건적으로 결합시켰어요. 어떻게? 물리적 과정을 조건으로 의식적 과정이 생겨나고 의식적 과정을 조건으로 심리적 과정이 생겨난다. 이것이 경험의 원리이다. 잊지 말아요. 그런데 물리적 과정에는 6가지 유형의 과정이 있답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죠. 여기서 중심이 되는 센터가 어디냐면 의예요. 의는 물질이며 물질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과정은 또 2가지 유형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는 안, 이, 비, 설, 신, 의. 또 하나는 색, 성향, 미촉법. 근데 우리는 안의 기능을 아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색의 기능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밖에 있는 강아지를 봅니다. 그러면 안으로 강아지가 들어올까요? 강아지의 그 영상이 들어올까요? 자, 강아지를 보죠? 그러면 강아지라고 하는 영상이 들어와서 망막에 맺히게. 그때 이 강아지는 뭐냐면 색이에요. 이 색은 무엇과 결합되어 있냐면 우리의 안의 기능과 결합되어 있어요.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 기능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시각하는 기능과 시각되는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심적 이미지로 우리 인식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물리적 기능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안입이 설신의를 뭐라고 하냐면 내적 물리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색, 성향, 미적법을 뭐라고 하냐면 외적 물리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적, 외적 물리적 기능이 우리 한 개인의 인식 안에서 지금 구성된다고요. 좀 밖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내적, 외적, 물리적 인식 기능이 서로 접촉을 하면 결합을 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스파크가 일어나요. 불꽃이. 그 불꽃이 뭐냐면 시기예요. 세조는 시기, 불꽃이라고 비유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불꽃을 어떻게 일으켰냐면 이렇게 일으켰나 보죠? 비유가 이렇습니다. 두 개의 부신 막대기를 비비는 거, 그게 접촉이에요. 비비면 뭐가 일어납니까? 불꽃이 일어나지요.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 시기고 비비는 것이 뭐예요?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서 안과 색이 접촉하는 거예요. 안과 색이 접촉하면 뭐가 생겨나냐면 안에서 이 색을 식별하는 식이 생겨나요. 식은 어떻게 생겨나냐? 물리적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면 식과 물리적 과정이 반대 개념이냐? 그거 아니에요.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구분한 어떤 기능적 요소예요. 이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야. 우리는 식이라는 실체와 물질이라는 실체가 각각 구별되어 있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습관을 못 고쳐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 과정이 안입이 설신 의에서 일어납니다. 이 물리적 과정은 내적인 물리적 과정과 외적인 물리적 과정의 결합으로 생겨난 스파크예요. 그 스파크에 의해서 안입이 설신은 식별하는 식을 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물리적 과정과 물리적 과정에서 생겨난 식이 결합합니다. 결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접촉한다 그 말이에요. 세종께서는 접촉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접촉을 설명할 때 두 개의 부신막대기를 비벼가지고 불꽃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이 비비는 것이 접촉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불꽃이 식이에요. 그런데 수행은 그런 식의 활동을 경감시키고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 뭐가 보일까요? 한 대상에 매달려가지고 식이 숨이 나가면 나간다고 알고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아는 스파크가 두 개밖에 없어. 심심해 죽을 지경이지.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이 음식 저 음식 막 음냐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딱 앉혀놓고 오늘은 사료 딱 강아지한테 하나 주면서 이거 하나 먹고 견뎌야 돼? 그럼 강아지도 노려봐 주인을. 그러면 식은 결국 무엇을 알게 돼요? 식은 이런 물리적인 과정을 조건으로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꽃이 일어나고 식별이 일어나고 이런 물리적인 과정을 조건으로 식별이 일어나는구나. 이 두 가지만 알아요. 즉 조건 발생의 식을 보게 돼요. 물리적 과정을 조건으로 의식적 과정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물리적 과정과 의식적 과정이 조건적으로 결합하죠. 여기서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건 뭐예요?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다, 사라졌다, 발생했다, 사라졌다. 이것을 연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리적 과정과 의식적 과정이 결합을 하면 그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의식 과정이 생겨나요. 한 개인의 의식 과정은 이제 물질과 식의 접촉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의식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내적인 물질 기능과 외적인 물질 기능을 두 개의 부신막대기처럼 부벼대야 하는 고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고달한 일도 몰라요. 왜? 평생 그렇게 사니까. 물질 과정을 조건으로 의식 과정이 생겨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고가 시작돼요. 고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수, 상, 행이라고 하는 심리적 과정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식 과정 속에서 작유한 수상행에 있어요. 수는 뭡니까? 세종께서는 감각과 감정을 구분했었어요. 여기서 수는 감정에 가까운 거예요. 감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의식과정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꾼 것이 감정이거든요. 감각과 감정은 붙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는 감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감각하는 순간 감정이 팍 생겨버리잖아요. 수상행이라고 하는 심리적 기능이 생겨요. 여기다가 심이라고 써놨죠. 왜 심이라고 써놨을까요? 수상행은 심리적 기능인데 이것들은 전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으로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식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땔감을 계속 만들어주는 놈이 누구일까요? 수상행이에요. 여러분의 식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왜? 땔감을 자체 생산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요약해 보면 세종께서 설명한 경험의 원리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심이에요. 이 심리적 과정이 고를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심, 의, 식.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다 나왔네요. 의는 물리적 과정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식은 물리적 과정에서 일어난 불꽃을 가지고 그 물리적 과정을 식별을 해요. 그 식별하면서 심리적 과정에서 마음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이 세상의 고통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마음, 심리적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 세상 자체에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심리적 과정과 의식적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기, 의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지금 이 그림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물리적 과정도 6가지 유형이고 의식적 과정도 6가지 유형이고 심리적 과정도 6가지 유형 속에서 일어나요. 육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약해 볼게요. 삶은 경험의 과정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세존의 설명에 의하면 물리적 과정과 의식적 과정과 심리적 과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물리적 과정을 조건으로 의식적 과정이 생겨나고 의식적 과정을 조건으로 심리적 과정이 생겨나는데 이 심리적 과정에서 개인 중심의 주관적인 탐욕스러운 여러분의 고가 생겨난다는 거. 그러면 이 심리적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상이에요. 상은 지각 아닙니까? 이 물리적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의에서 일어나는 감각이에요. 수. 그러면 이 수와 상을 우리가 좀 가라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의 불타오름이 꺼지겠죠. 점점. 세종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법문을 적은 경이 초전법륜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름이 있다가 설하신 경이 무아의 특징경이에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을 설해서 사성제를 설한 그 다음에 무아를 설했어요. 그 다음에 학자들의 견해가 각각 좀 다른 점은 있지만 세 번째 경은 불타오름의 경이라고 그래요. 아마 불을 숭상하는 그런 무리들이 수행하는 곳에 세존이 갔던 모양이에요. 가서 세존께서 이렇게 설합니다. 눈이 불타고 있다. 입이 설신의가 불타고 있다. 그렇게 설했을 때 그 불을 숭배하던 무리들이 모두 교화돼서 세존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눈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그 부신막대기 두 개를 비벼대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그 안식이라는 불꽃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불꽃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안에서는 안식의 과정에 의해서 소상액이라는 이 심리적 과정이 일어나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입이 설신 의에서도 그런 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 불을 누가 꺼야겠어? 그 누가 끄냐면 자기가 세존이 설한 이 경험의 원리를 이해해서 자기가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존재의 불이에요. 존재의 그 묶임에서 풀려나오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존재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니르바나. 세존이 경험의 이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은 이겁니다. 경험은 이런 인식행위의 조건적 발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경험하는 자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는 자를 중심으로 사는 이 삶은 불타오르는 삶이다. 뜨거운 삶이야. 고통스러운 삶이야. 그러니까 그대들은 존재의 삶을 버리고 행위의 삶을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